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최승현입니다. 2020년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그랬듯이 다들 기원도 하고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더 힘을 나게 합니다. 우리는 벌써 시작을 했으니 이미 반을 한 것입니다. 올해는 다산과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경자년 주의 해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여 풍성한 2020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저희 뉴스 앤 이슈는 전남 동부권 지자체와 주요 기관의 계획과 목표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2020 전라남도의 비전, 그리고 2020 전라남도 교육의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지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어떠셨는지 참 궁금해요.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특히 동부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도 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난해 저희 전라남 도정은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민들 제일로 모시고 행복의 땅 전남, 약속의 땅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지사님 지난 1년 참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지사께서 꼽는 가장 큰 성과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 뭐가 있겠습니까? 성과들은 너무 많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전라남도 광주 전남 혁신 도시에 한전 공대가 유치돼서 이제 세계적인 공과 대학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동부권을 보면은 스마트팜 핵심 밸리가 공지구에 이렇게 유치돼서 지금 스마트팜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동부권에 있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수에서 고흥까지 금년 2월이면은 이제 5개 연도 연륙 사업 교량이 완성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금년부터 화태 배가간 4개 교량 사업 5,200억짜리 사업이 이렇게 작년에 확정이 돼서 올해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해양 관광 도로 사업 이것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지금 잘했던 점도 전라남도가 그동안에 고용이 조금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지난 1년 6개월과 민선 7기에 와서 고용이 3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99만 9천 명 고용률로는 65.2% 굉장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남도가 지난 10년간 만년 4등급, 5등급 이렇게 하위 등급이었습니다만 2단계가 상승해서 2등급이 됐는데요. 2등급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 성적을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여기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 꼭 그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20대 국회 통과돼야 되는데 국회가 지금까지 뭐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일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번에 꼭 통과됐으면 합니다만 안 되면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성과 하나만 꼽아달라고 요청드렸더니 여러 개 꼽아주셨습니다. 저는 성과들로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올해 국고 예산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큰 성과인데요. 사상 처음 7조 원 돌파입니다. 동부권의 어떤 사업에 이 예산들이 투입됩니까? 7조 원 돌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전남도 본청 예산은 8조 2천억 시대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정말 하나하나 잘 차근차근 챙겨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내 삶이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 시대가 돼야지 자꾸 뭐 SOC 문제 크게 확보했습니다. 이것만이 다 능사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우선 그 남해안 철도가 이제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광양 거쳐서
지금 이제 경전선이 네네. 부산까지인데, 부산, 예. 그리고 보성까지인데, 네. 경전선이 순천에서 광주까지거든요. 예, 예. 남은 구간이 지난 80년간 방치돼 있었잖아요. 노후철도의 대명사처럼.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에 다 확정이 됐습니다. 전철을 하기로 완전 네. 확정이 돼서 금년부터 지금 기본 계획부터 들어가서 착수하게 됐고, 그다음에 보성에서 목포간이 남해안 철도인데 그 부분도 전철하고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4천억 예산 투입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부권, 이제 순천, 광양, 여수 이 동부권 순천하고 목포가 이제 전철을 통해서 고속 전철로 연결되는 시대. 그래서 목포에서부터 부산까지 광역 경계권이 형성되는 시대. 네. 그럼 광역 경계권, 목포에서 부산까지 광역 경계권의 중추적인 역할은 결국 중간에 있는 동부권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 경계권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수는 지금 경도 해양 내저 관광시고 경도에 다리를 놓는 진입도로 문제 이번에 작년에 연말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고 1,000억 이상 네. 진입도로 이렇게 놓게 됐고 경도 이제 세계적인 해양 관광 단지로 만드는데요. 2024년까지 1단계 완료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압축해서 당겨서 진입도로 건설과 함께 여수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다른 지금 속속 관광 리조트 사업들도 동부권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네. 세풍산단, 지방산단인데 광양항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비싸서 안 팔렸거든요. 근데 이게 편입이 돼서 앞으로 이제 50년 장기 임대를 통해서 싸게 부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순천, 광양, 여수 이쪽 지역에 기업 활성화, 기업 유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더 필요하면은 광양항 항만 부지에 우리 지방산단들을 더 편입하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 그 지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슈 하나 수면 위로 떠올라 있습니다. 바로 2022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우리 여수에서 유치해 보겠다라는 것인데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도도 공동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미 뭐 환경부 장관님께 2번이나 가서 네. 직접 건의를 드렸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님 뵙고 말씀드렸더니 박원순 시장님이 전라남도, 경남 함께 이렇게 영호남이 함께 유치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전라남도에 밀어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총리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이제 각계각층 건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유력하다 대상지로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정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환경부 장관도 만나서 이렇게 직접 건의를 했는데 정부가 이제는 좀 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느낌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여수 세계 박람회의 여수 정신을 살려서 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우리 여수 정신을 살려서 하려면은 남해안 남중권의 COP28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022년 개최되도록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 숙박 시설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준비가 돼 있고 또 설득할 수 있습니다. 숙박 시설이라고 말하면은 서울에서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대비를 잘 해서 우리가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고 정부를 잘 설득해서 반드시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지사님께서 최대치의 노력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유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수 시민을 비롯해서 우리 전라남도 전체 우리 도민들이 나서 주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난해 그 동부권 주민 전체가 상당히 허탈해하고 또 분노까지 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산단의 대기업들이 대기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하고 또 그 수치까지 조작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지역 산단과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재발 방지 시스템이 있어야 될 텐데, 시장님 그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정말 잘못된 거죠. 네. 더구나 그 측정을 결과를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나온 대로 또 대책을 세우되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강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라남도 그다음에 여수시 또 환경부 영산강 환경청 또 우리 시민단체 또 지역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대표 이렇게 해서 가버넌스를 구성해서 네. 지금 현재 계속 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종합 대책을 만들자. 그리고 건강 여각 조사랄지 또 여수 산단 환경 실태 조사랄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가 필요합니다만은 일단 어느 정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조치는 취해가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제대로 기업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 투자를 소홀히 하고는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할 수가 네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각별히 지사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네. 우리가 기업하기 좋도록 적극 노력은 하지만은 환경 문제에 네.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하는 기업은 앞으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나라 분위기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런 기업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동북권 통합청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신대지구로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그 기본 구상을 하고 곧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만평에 이렇게 부지를 청사 부지 만평에 이제 현대적인 정말 멋진 청사를 건립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만평이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늘리자, 네. 더 먼 미래를 보고 좀 더 늘려서 하고 녹지 공간도 더 확보하고 또 청사도 나중에 더 추가로 이렇게 확충할 것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왕 짓는 거 좀 멋있게 짓자 그러죠.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북권 도민들이 와서 우리가 대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도록 네. 그다음에 문화 어떤 그 소통 공간으로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또 필요할 때는 거기 와서 화상을 통해서 도 번총하고 직접 연계해서 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꼭 도 번총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네. 화상 회의를 통해서도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한다든지 첨단 요즘에 얼마든지 시설이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동북권 도민들의 어떤 체험 공간, 문화 공간, 소통 공간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22년까지 공만 간척지 일원에 총 사업비 무려 1,11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이 투입됩니다. 첫 사업 언제 뜨는 것인지 또 그 추진 상황 네, 들어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법인화 또 설계를 거쳐서 곧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시설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도 시설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노하우랄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네덜란드를 능가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면에 앞으로 정말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선도하는 스마트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가 가장 잘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해서 청년 영농 벤처 농업가들이 와서 배우고 익히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 우리 도민들도 여기 와서 임대 농장을 통해서 실습도 하고 필요하면 직접 농사도 첨단 스마트 농업을 지어볼 수도 있게 주민 참여형 농장까지 이렇게 하고 또 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도 같이 세우고 결국은 수출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스마트팜에서는 가장 첨단 이게 유리 온실, 스마트 온실인데요. 여기에서 생산된 것은 전량 수출하는 품. 그래서 수출 산업을
스마트팜에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지역 농민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바도 있거든요. 사실 소농, 중농이랄지 이런 분들은 대기업 농민들만 이익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하고 네.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최적의 이를테면은 우리 이제 식생 네. 조건 이런 걸 잘 연구를 해서 스마트 농법을 스마트 팜을 만들 수는 없지만 스마트 농법을 예.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을 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수출 농업으로 갈 수 있게 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남에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족한 의료 시설 문제입니다. 전남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에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도시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순천대가 한때 의과대학 유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만은 상황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의 1만 명당 의사 수가 전국적으로 제일 낮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농어촌 또 섬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전남 여건으로 볼 때는 꼭 의과대학이 필요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시도 전라남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관계 요로에 작년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읍소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의사 이제 협회하고 관련된 문제긴 한데요. 의사 이제 티오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긍정적으로 여건을 좀 뭔가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네. 느꼈기 때문에 꼭 이런 때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이냐 싸우면 안 됩니다. 먼저 전라남도로 그렇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해서 전라남도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할 것인가 잘 결정해서 슬기롭게 결정해서 반드시 의과대학, 공공보건 의료대학 내지 의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전남에서 순천대, 목포대가 의과대학 신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순천대도 기회가 있겠죠. 두 군데 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남 살기 좋은 지역이 분명한데 그 정작 인구는 좀 감소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우리가 지사님을 모셔서 전남도 인구 정책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올해 전남도 인구 정책 새로운 게 있습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큰 요인이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은 첫째가 교육, 그다음에 방금 말씀한 의료 수준 그 문제인데요. 특히 교육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 학교 출산율이 1.24 전국에서 세종시 빼고 가장 높거든요. 학교 출산율은 높은데 인구는 많이 줄어요. 준 것은 많이 젊은 분들이 많이 빠져나간다. 특히 30대, 40대 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 부분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가 살기가 나쁜 지역은 아닌데 교육 좋죠. 문제, 아까 말한 의료 문제, 다른 건 다 좋습니다. GRDP 생산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적극 노력은 하지만은 국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감소,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출산율은 높지 않습니까? 서울시 출산율은 0.69예요. 전라남도 1.24예요. 그럼 인구 면에서 누가 기여를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기여를 더 많이 하는데 인구가 빠져나가는 걸 못 막는 것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 특별법을 만들면서 농촌 지역, 도 단위에 대해서 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아젠다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했습니다. 네. 그 올해도 소통과 상생의 열린 도정 잘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도민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라남도 작년에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도정의 성과가 우리 도민들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도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올해도 도민 여러분을 도민 제1주의 가장 최우선으로 모시고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블루 이코노미를 본격 추진해서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 행복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올해도 하시는 일마다 정말 다 알차게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2020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 전남도교육청 장서궁 교육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와 함께 지난 1년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어수 MBC 시청자 여러분, 예, 전라남도 교육감 장서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모든 일에 큰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 교육은 우리 전남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만드는 일이라든지 또는 학생 중심의 교실 개혁을 통해서 수업 혁신을 이루는 문제, 그리고 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래 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등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자부합니다. 도민들께서 그래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게 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 전남 교육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오셨거든요. 예. 그 가운데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게 있었다. 하나씩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니 해도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나서 가장 주력했던 것은 교사들이 정말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네네. 환경을 만드는 일.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 잡무라든지 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 이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만들어서 교사들의 자발성이라든지 열정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고 그를 통해서 전문성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그를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력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고 해서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효과로서 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큰 성과다. 큰 성과다고 생각하고 아마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아무래도 청렴도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내신 청렴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이제 향상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점수는 좀 올랐는데 등급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청렴도를 높이는 것, 청렴은 우리 전남 교직원들의 자부심이며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으로 중점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청렴도도 사실 부족한 게 아니네요. 이미 지난보다는 더 올랐지만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지난해 고교 성적 관리가 좀 부실하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학생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신뢰도 이것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가치인데 그렇습니다. 전남 도교육청 학생 성적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전남 아이들의 90%가 수시로 대학에 가거든요. 그러면 수시에서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말하자면 내신 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의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한데 작년에 한 두세 개 학교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후 대학에 가는데도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출제 그리고 고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했고요. 또 출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출제 오류가 있어가지고 재시험을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교사들의 그런 출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전남 학생들의 내신 성적에 대한 신뢰도에 의심이 없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지난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특혜, 네. 비리 의혹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으로 교육부가 정시 확대 방안 내놨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남 학생이 수시 90% 이렇게 대학을 가는데 일단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정시 확대에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가 확대되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우리 지역처럼 이런 경우는 지역 학생들이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시 확대, 도교육청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학적으로 정시 확대, 즉 수능 중심 대입 전형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이 문제풀이라든지 입시 중심 교육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요. 수능이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정시가 확대됐지만 이 전남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형님들이 좀 과도한 걱정, 의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대학에 가는 큰 흐름은 별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정시 수능에 대비한 다양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이왕 그 정시 확대를 하는 이상 그 사회 통합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네. 농어촌 학생이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율을 최소한 모집 정원의 10% 이상을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또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에 법제화해서 사회 통합 전형 10% 이상을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강력하게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등을 통해서 촉구할 거고요. 현재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입 전형이 되고요. 네. 확대된 정시 확대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것은 올라가는 고2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아마 수능도 절대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전면적인 대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수시는 지금까지 해왔던 마찬가지로 학생생활 기록부를 내시로 한다든지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권역별 진학센터를 통해서 진로 진학 그리고 학습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시 수능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마찬가지로 대비를 잘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수능을 대비해서 방과 후에 개인별 맞춤형 수능 교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실을 두어서 그 온라인 학습실에서 인터넷 강의를 불편함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수능에 대비해서 시험 문제 출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역시 준비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딸이 마침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일단 교육감님 정책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 키워드가 고교 서열화 해소입니다. 교육부가 이미 이제 자사고, 외고 폐지 방안을 내놨고요. 전남도도 여기에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특목고 신설을 백지화했고요. 대신 전남과학고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전공대가 생긴다고 하니 우리 전남 차원에서도 전남 인재 유출을 막고 전남의 아이들을 우리 고장에서 잘 이렇게 키우고자 IT 에너지 관련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현 정부 기조에 맞지 않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모집 단위가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학생들이 많이 오기 오죠. 때문에 실제 전남 아이들은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주에 있는 과학고에 네. 에너지 IT 계열 과를 신설을 해서 전남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50% 이상 전남 학생이 이렇게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그리고 나주시, 한전 등과 협의해서 학교도 한전공대 인근 가능하면 그 캠퍼스 안으로 이렇게 네네. 이전하려고 지금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교육부 협의라든지 또는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편차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전남 교육 인프라 사실 녹록지 않거든요. 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전남 학생들의 교육 역량 어떻게 키우실 생각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남은 도민 소득도 낮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또 교육 관련 인프라도 그렇습니다. 부족하잖아요. 더군다나 문제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의 교육 여건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전남 교육의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전략. 네. 하나는 역시 중요한 것 교사다. 네. 이제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그래서 교사들이 신나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발성과 열정과 네. 전문성 이것을 최대한 끌어올리자. 거기에 이제 학교장의 리더십이 이렇게 네. 결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는 학교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 시민사회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협력사업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와 같은 민간 거버넌스 네. 두 쌍끌이 전략으로 이 전남 교육의 발전을 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남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 현안이 첫 번째는 이제 기초학력의 문제예요. 네. 기초학력 부진화의 비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 사이에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잡지 못하면 이것이 중고 갈수록 결손이 누적돼 가지고 결국은 학습 부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 교육청은 특히 초 1, 2, 3 문해력이라든지 기초 수학 부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시 단위하고 읍 단위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정원도 줄이려고 해요. 일단 시하고 읍 단위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정원이 30명이거든요. 수가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문해력이라든지 수해력 부족한 아이들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부터 30명에서 25명으로 줄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지도하는 교사를 약 40명 정도 이번에 이제 시군별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일반고 혁신입니다. 달라진 대입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정시 확대에 대응하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수시의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문제는 이 특성화고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전체 고등학생의 약 15%가 특성화고 다니고 있거든요. 작년 보면은 이 취업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역의 전략산업이라든지 신산업 수요에 맞는 학과 개편이라든지 학과 신설 등을 통해서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역시 교육 전문가다운 어떤 분석과 비전 제시였습니다. 그 교육감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로서 교사를 학생 교육에만 전념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그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교사의 질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교사들은 이제 우수한 집단이에요. 그리고 교사들은 누구나 다 좋은 선생이 되고 싶은 열망들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고 자존감도 낮아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중요하다, 선생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를 민주화한다든지 또는 잡무라든지 행정 업무를 감축하거나 이관한다든지 를 통해서 교사들의 사기를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곧바로 이것이 아이들의 교육력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저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당연히 행복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교권 침해 사례가 막 빈발하잖아요. 네. 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일어나게 되면 정말 학교는 치명적입니다. 교육이 안 교육이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당한 교권을 또 교권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그리고 피해 입은 선생님들의 힐링을 또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안말해도 그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교육감이 교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구나.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열정과 헌신으로 아이들 지도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새해입니다. 전남도교육청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 들어보고 또 인사 말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했던 것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하고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 대부분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니 해도 수업 혁신이 중요하다. 교실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인성이 키워지는 것은 교실이거든요. 그를 위해서는 이 수업이 혁신돼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교육을 좌우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우리 에너지를 다 이렇게 쏟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 지도에 있어서도 이제 좀 전환이 필요합니다. 처벌 위주의 그런 생활 교육에서 관계 회복을 중요시하는 회복적 생활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연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지역과 함께 지자체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참여위원회라든지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가 우리 전남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우수해요. 그래서 올해는 유치원 아이들까지 급식, 무상급식이라든지 학비 지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학교 혁신을 전면화하고 진로 맞춤 교육을 내실화 하는 것을 작년에 이어서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출산 그리고 인구 절벽 시대,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대, 우리 전남 아이들 미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탁드릴 것은 이 문제를 우리 아이들을 전남의 미래로, 아니 한국의 미래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교사들을 신뢰하고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사들은 최고의 헌신과 열정으로 응답하리라고 믿습니다. 교사들을 믿고 기다리고 함께 할 때 전남교육의 변화는 다가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손잡고 한결같이 아이들만 보면서 전남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도교육청 장사궁 교육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모두는 또 한 해의 끝자락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걸음을 재촉하기보다는 바른 걸음으로 저마다 행복이라는 보폭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꾹꾹 내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올해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